어제 이게 금태섭, 안철수 두 사람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 범야권 경선의 일부를 두 사람끼리 경선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긴 사람과 3월 초에 결승전을 하는 쪽으로 합의가 됐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자신들도 거기에 동의한다 해가지고 이 범야권 단일화가 가능하게 지금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그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오늘 지금 현재까지 국민의힘당이 그러니까 안철수, 금태섭 후보 단일화에서 나온 사람하고 국민의힘당에서 나온 사람하고를 경선 붙여서 결정하겠다. 이게 이 김종인 위원장의 입으로 확인된 건 아니죠. 정진석 공관위원장 이름으로 됐는데 그 김종인 위원장은 최선으로 그걸 확실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가해지고 있는 의문 또는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3자 필승론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확실히 벗어났다 하는 거를 빨리 보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자꾸 혼란이 일어나는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 관변 여론조사 기관들 믿지는 않지만 그 추세 또 관변이 아닌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를 보더라도 야권 단일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하고 대결하면 이쪽이 반드시 우세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확 믿을 수가 없는 게 그렇죠. 조 대표도 어제 그저께 쭉 방송에서 말씀하셨지만은 보궐선거의 특성상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요. 2011년에 박원순 후보가 당선될 때도 30%도 안 됐을 겁니다. 47%. 그렇습니까? 그때가 제일 높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게 높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왜? 이 정권 실정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다 하더라도 단일화 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공개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가닥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자꾸 안철수 후보를 무시, 폄훼하는 바람만 그렇죠. 계속하고 그게 뭐 제1야당이 그 독자적 후보를 내야지 그러다가 이제 분위기가 조금 바뀌니까 단일화는 뭐 선거 공고 일주일 전에 다 하면 된다. 여기까지 진전이 됐는데 어제 그저께 이제 안철수, 금태섭이 후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쪽도 아마 분위기를 급속히 변한 것 같은데 이건 반드시 단일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죠. 단일화를 이루지 않는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쪽은 아마 파멸적 그렇죠. 피해를 그렇죠. 입을 것이다. 가상에서 만일 국민의힘당이 뭐 여기에 이게 포용적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당이 국민의 정신적 폭파 대상이 될 것이다. 이번에는 폭파. 정신적 폭파. 그리고 안철수, 금태섭 쪽이 또 그 말하자면 단일화에 어긋나는 일을 하든지 하면 그들도 그렇죠. 이제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가상대결에서 이쪽 범야권 후보가 이기는 경우가 안철수 대표가 뽑힐 때만이 가상대결에서 박영선 후보에게 그것도 오차 범위 안에서 이기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39대 뭐 한 33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압도적인 우세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투표율을 감안한다면은 투표율이 조직 동원력이 강한 여당이 유리하다고 본다면은 이게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3자 필승론을 주장해가지고 마치 여유있게 이긴다는 도대체 그런 과학적인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문제인데다가 그 뒤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말했던 미스터 트롯식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 경선 과정을 아주 드라마틱하고 재밌게 하고 해가지고 한 사람이 뽑히는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그동안 내키지 않은 식으로 하다가 결국 따라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되어버려서 흥행 효과가 상당히 지금 줄었다고 봅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흥행 효과가 준데도 불구하고 자관 결과적으로 이 후보 단일화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나 이 가상 대결이고 투표율 같은 건 감안되지 않는 그 여론조사 결과인데 투표율이 높냐 낮냐도 영향을 줄 것 같고 저는 이 조갑제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뚱맞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민주당 후보하고 야권 단일 후보하고 뭐 경쟁했을 때도 그 큰 차이로 야권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으로 안 나오는 근본 이유는 저는 제1야당 국민의힘 당의 현재의 위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선거가 서울 부산이 이 민주당 측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보궐선거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당원에 하더라도 귀책 사유가 자기들에게 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한 걸 그거를 당원을 개정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개정 정족수에 미달돼요. 그 권리당원들이 그 참가한 그 수치가 그 당시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야인 시절에 똑부러지게 얘기를 했거든, 그게. 그렇죠. 자당 후보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에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의 그 말 때문에 당헌을 강화한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이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거는 당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용납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우선 당헌 당규상 안 되는 걸 그것도 말하자면 정족수 미달로 엉터리를 고쳐놓고 더구나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야당 대표 시절에 힘을 주어서 그 당헌 당규를 이렇게 개정해 놔놓고 지금 와서는 당이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쏟아놔도 국민의 반응이 뭐 경쟁에서 나오면 되지 하고 이게 다 묻혀버리는 것은 국민의힘 당이 희미하기 때문에 희미하게. 국민의힘 당이 제1야당으로 의석수 3분의 1이 간신히 넘지만 과반수 안 되더라도 국회에서 제 몫을 다하고 세게 나오면 이 청와대와 민주당이 국민의힘 이 야당이 두려워서라도 후보를 낼 생각을 안 할 텐데 이거는 이 존재는 도대체 미미하니까 이건 얼마든지 깔아뭉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깔아뭉개고 그 건너편에는 국민만 상대로 하고 여론조사가 이거 될 듯도 하고 이 삼자 필승론까지 야당 대표가 한동안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게 웬 떡이냐 싶고 이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고 여기까지 나오고 이번에는 이제 돈까지 풀어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될 말이 아니다. 이게 민주당이 후보를 낼 선거가 아니지요. 아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주요한 국면이 있을 때 이 공수처법이 위헌이고 유령기관이고 또 그다음에 이게 보궐선거 문제 등에 대해서 수시로 대통령하고 담판해라.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김종인 씨가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대던 일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주위에서 그분 야당 대표 김종인 씨 어떻게 해야 되냐. 김영삼 총재처럼 하면 된다 그래서 김영삼 총재처럼 군사 독재 정권 알았어도 박정희 대통령이랑 그러고 박정희 씨가 이렇게 하고 그게 덤벼들듯이 전두환 장군이 이렇게 하듯이 말이야. 호칭부터도 그러니까 불경스럽게 덤벼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례에 맞지 않는데 대통령 만나가 담판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이 결기 그런 걸 전혀 보이지 못하고 아침마다 모여가 몇 마디씩 쫑알쫑알 하는데 그거 꼭 봉숭아 학당을 담은 거예요. 말도 부드럽고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주 원내대표 이 방송 들으면 좀 언짢을지 모르겠으나 아주 논리가 정연한 사람이야. 명부장 판사였거든. 판결문 쓰듯이 아주 정교하게 잘 쓰는데 그건 아침 회의 때 그렇게 얘기해 버리는 것으로 공중에 날아가 버려요. 공중에 날아가 버려요. 이 말을 주워 담아가 조직화하고 뭉쳐가지고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청와대를 향해서 때려야 되는데 이게 뭘 하는지 아침마다 모여가 자기의 존재만 알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돼가 이 지경까지 오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야당 당수는 말이죠.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 상위권에 들어가는 사람이 앉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 김종인 위원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싸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 뭐 1%, 0. 몇 프로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 당대표로 앉아가 말도 이야기하고 그게 그 대통령 만날 생각도 안 하고 그게 공격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민주당이 웬만하면 될 수 있다고 지금 단단히 달려붙어 가지고 이 아마 전면적 복지까지 4월 7일 이전에 퍼부어 가지고 나는 질 것 같아 잘못하면 후보 단일화를 해도 질 것 같아. 지금 이 비판이 가장 정확한 비판이신데 이 국민들이 어떻게 30 몇 퍼센트의 지지를 보여주느냐. 국민 책임이 있고 국민들을 그렇게 각성시키지 못한 국민의힘, 이름도 좋네요.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이고 국민의힘의 책임은 바로 김종인, 주호영 두 사람의 책임이고 두 사람이 말만 근사하게 하고 그걸로 논평하는 걸로 끝내버리고 이걸 정치적 무기로 삼지 않는다. 아까 폭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폭탄을 청와대로 던지란 말은 그 말의 폭탄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의 폭탄이. 그래서 그 결과로서 국민의힘 출신으로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르는 사람이 전무한 말하자면은 불임 정당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지금은 안철수의 단일화 드라이브에 오히려 끌려가는 주도권을 상실했다. 이런 말씀인데 그 중에 핵심이 싸우질 않는다. 근데 아까 싸우는 모델로서 YS 김영삼 전 대통령을 이야기했는데 80년대 가장 가까이 김영삼 전 대통령을 모시면서 만약 김영삼 전 대통령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가 투쟁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개판 났죠. 예를 들면 공수처법 그거 이제 국회에서 저지가 어려우면 이 코로나로 과문광장을 점령해도 이걸 무시하고 무서운 일을 아마 했을 겁니다. 무시하고 청와대를 포위했을 겁니다. 포위하고 대통령하고 담판하자 그러고 국민들에게 이거 유령기관이고 위헌적인 유령기관이다 이렇게 해서 근데 전혀 김종인 위원장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하나는 아주 또 해괴한 것이 홍준표 의원하고 윤상현 의원, 김태호 의원 입당 안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그분들이 입당해서 현 시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러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1야당 당수인데 이를테면 제1야당 당수 김종인 씨가 지금 역사와 국민이 바라는 바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입당 안 시킨다. 그러니까 이 당이 제대로 될 일이 있느냐. 저는 이 홍준표 후보를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고 현장에 가서도 그러는데 왜 제가 그러는가 하니까 이게 양산에 나가겠다 그랬거든. 그렇죠. 그 양산에 나갔으면 이런 가정법인데 제가 양산 분위기를 잘 아는 편입니다. 그런데 거기 나갔으면 거기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김두관 후보를 패퇴시키는 게 틀림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한 자리 건졌고 그렇죠. 대구 수성구는 자동으로 이쪽 방에 하나 건지는데 그마저도 이렇게 퇴짜를 놓는 걸 보고 제가 수성구에 가서 유권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지금 이 후보들 면면을 봤을 때 이 정권하고 전의에 서서 싸울 사람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말이에요. 내 눈에.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을 당선시켜야 된다. 홍준표 의원은 단순한 그냥 일개 국회의원이 아니라 향도를 할 사람이다. 그렇게 제가 호소를 했었는데 홍준표 의원을 입당 안 시키는 게 내 말 때문에 입당 안 시키는가 모르겠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전의에 서서 싸울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의에 서서 싸울 사람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지. 요새 러시아에서 영웅이 하나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알렉세이 나발리라는 사람이 독살 당할 뻔했는데
독일에서 회복제가 정신 차리고 나서 바로 감옥에 갈 것이 뻔한데도 지금 러시아로 들어와 가지고 감옥에 갔고,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2주 연속 들고 일어나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결국 이 문재인 정권, 이 이념적으로 똘똘 뭉친 이 극좌 운동권 출신 정권과 싸우려면은 나발리 스타일로 싸우든지 과거에 김영삼식으로 싸우는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목숨 걸고 싸운다는 게 말은 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나발리라는 사람을 보면 틀림없이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서도 목숨 걸고 정권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이 저는 한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두환도 여기 넣을 수 있다고 보는데 12.12 사안 일으켰으니까. 근데 김영삼 대통령은 그 목숨 걸고 싸우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분? 김영삼 대통령은 이 출생, 성장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첫째 자신이 손으로 돈을 안 만졌어요. 아, 돈을. 근데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본인이 돈을 만진 거 아니냐? 아니다. 그럼 그 측근들이 만진 거 대통령이 그런 거 아니냐? 그건 전혀 별개입니다. 예. 전혀 뭐 좀 이런 얘기 하기는 못합니다만 선거자금은 받았어. 선거자금 기업가들로부터 다 받았어. 그렇죠. 그 선거자금을 받았을 때 그 복심은 제가 아는 걸 오늘 뭐 증언을 하는 셈인데, 복심은 뭔가 하면 당신들은 말이야 군사 독재 정권 지도자들하고 거기에 돈 갖다 주고 이렇게 사업을 일가 돈을 버는 사이에 우리는 박해를 받았지 않느냐. 그리고 선거자금 주는 거 좋다 받아라. 내놔라. 이런 심정이었고, 대통령 딱 되고는 나는 이제 안 받을 거라 그랬거든. 본인은 안 받았어. 예.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제가 하나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김영삼 대통령만이 직접 챙기지 않아요. 예. 직접 안 챙겼다는 것은 누굴 시켰어, 뭐 친척을 시켜서 너는 받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본인은 아예 받질 안 하고 너는 절대 받지 마라. 그 경상도를 받지 말래 이러면 안 받을 줄 알아. 여기 아주 단순한 양반이. 그러니까 그런 성정이 이 군사 정권하고 싸울 때도 그게 두렵고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요인이 나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아주 문제를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봐서 그냥 찌르는 겁니다. 만일 김영삼 대통령이 지금 제1야당의 총재라고 한다면 광화문 광장이 코로나로 막아놔도 이거나 어디선가 구멍을 나는 뚫었으라고. 어디선가 뚫었어. 이게 아예 본인이 잡혀갈 각오를 하고 그 광화문 광장에 모여라 그래가 거기서 해서 청와대 쪽으로 행진을 했거나 아니면 뒷골목을 통해서 전부 모이게 하거나 아니면 부산이나 대구에 가가지고 말이지 모아가지고 이게 엄청난 일을 이렇게 도모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의 이 야당에는 그런 기운 자체가 없잖아요. 기운이 없는 기운 자체도 없고 이 말에도 힘이 없. 말에도 내가 트집 잡는 건 아닙니다만 말에도 힘이 없죠. 좋은 의미로 보면 말이 고와 좋지요. 주호용 의원도 말이 부드럽지요. 곱고. 그러나 그 말이 공중에 퍼져버린 이걸 담아가지고 축적해서 국민들을 분기탱천케 하는 이런 의지가 없어, 첫째. 의지도 없고 할 줄도 모르니까 능력도 없는 것. 그 이런 사람들이 걸터한 자가 그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또 털어놔야 되겠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정말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이 정권과 맞서서 후보 단일화를 반드시 이룬다 하는 거 분명히 지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그가 받아온 오해, 삼자 필승론은 이런 게 있습니다. 삼자 필승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1등은 국민의힘, 그러니까 당선은 민주당이 되고 2등 국민의힘당, 3등이 안철수나 기타 이렇게 되면 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싸웠지 않느냐? 이 얘들 때문에 안 됐다. 만일 이번에 후보 단일화가 돼가지고 이 야당세가 이 서울시장을 차지하게 되면,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이 그저께 개헌론 주장했습니다. 개헌론 주장했는데, 김종인 씨가 받고 있는 오해는 아직도 그 오해가 지금 아직 완전히 씻어지지 않았어요. 서울시장 선거에 야권이 이기면
야, 이거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권력 분립을 위한 이번 집정제 개헌론이라는 게 고개를 쳐들 수가 없어, 명분상. 무슨 소리 하냐,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는데. 이래야 되는데, 만일 서울시장 놓치고 이렇게 되면, 아, 이거 봐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권력은. 그렇게 되니까, 일단, 이 총리와 대통령을 분리하는 이원집정제 권력이라도 이게 좀, 이 분산시키자 하는 이원집정제가 논리의 근거가 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갖고 김종인 위원장이 늙음하게 실권이 없는 대통령, 그건 청와대를 지키니까 그 주인공 하려고 하느냐 하는 오해가 아직 이 순간에도 완전히 불식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 3자 필승론을 이제 주장했다 하는데 이게 두고 볼 일인데 이걸 분명히 해야 돼. 만일 김종인 위원장이 그 역사적으로 본인의 철학으로 이원집정제가 꼭 필요하다 그런다면 이거 성사시키고 이 야당 대통령 후보가 내년 3월 선거에서 공약으로는 내걸 수가 있죠. 그 임기 끝날 때 이원집정제를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분산시켜 놔놓고 공수처 만들어 놓고 이건 순전히 문재인 정권 실세들이 이원집정제를 노리는 거는 권력 분산이 되면 그 국무총리가 실권자지만은 현재의 대통령과 같은 그 집중된 권력을 못 가게 되니까 사정 권력이 느슨해지고 그리고 공수처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 계산 때문에 지금 이원집정제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또 다른 계산법으로 자기가 대통령 한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게 야권이 서울시장 후보를 놓치는 경우다.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이 나온 김에 조갑제 TV에서 아주 못질하듯이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